6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드디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규탄하며 사실상 정치적 절연을 선언하는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는 입장 표명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마치 국민의 뜻을 따라 기존의 윤어게인 입장을 바꾼다기보다는 단순히 6월 선거를 앞둔 전략적 선택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국힘의 지도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이 등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여당도 계엄을 문제라고 본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을 바꾸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적 시험대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해당 영상 보시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올가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국정의 정상화는 오로지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헌법적 견제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 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그간 당내 여러 논란에 대해서 107명 전원 명의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07명 전원의 명의이고 그 결의문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문, 107명의 고민이 담겨 있는 여러 논의를 통해서 107명의 의견을 담아낸 그 결의문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그 결의문을 존중하고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 입장도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협의들을 했고 지도부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의총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던 것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절차들을 거쳤는지 그것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저는 그것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입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그 결의문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계속된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결의문을 우리의 입장에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로 보여드릴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의문에 담기지 못했지만 여러 다른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당대표로서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수용하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당대표로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날 여러 논의 끝에 의총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끝내고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된다는 107명 의원님들의 마음과 우리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담겨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의문에 대해서, 결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의총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간의 여러 논의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의문에 담긴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의원님과 저를 포함해서 107명이 보여준 그 진심,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회견문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젠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 세력이 큰 고통과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전문의 4.19 민주 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습니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10분 살려 지역균형 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합니다.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킵시다.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도 같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합니다. 개헌 우선순위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 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입니다.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입니다. 단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 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합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장면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공식화되었고, 그리고 그 선언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2.3 내란과 같은 계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윤석열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선택에 불과한 것인지 이제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선언의 진정성이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결단일까요? 아니면 선거를 앞둔 전략일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